2018 기아 K3 시승기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X크로스 LED DRL이라고 그래서 포르쉐의 그것을 4개의 포인트가 빛나는 DRL이 포르쉐의 그 헤드램프 느낌을 물씬 내주기도 합니다. 물론 기아다운 모습으로 재해석한 모습이고요. 엔진룸입니다. 스마트 스트림 G1.6 엔진을 채택하고 있고요. 123마력, 토크는 15.7입니다. 복합 연비는 17인치 기준으로 14.1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GDI 엔진보다 글쎄요, 유관상 약간 컴팩트해진 느낌도 있고요. IVT, CVT 미션이 적용이 돼서 미션도 좀 컴팩트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진룸의 공간의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요, 정비 용이성은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 바디라인은 준중형 느낌보다는 중형 차량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커 보이게 디자인을 잘 마무리했고요.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오버행이 지나치게 길어 보이는 느낌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장, 전폭, 전고 모두 다 기존 K3에 비해서 커졌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휠 베이스는 2.7m로 동일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은 C필러 부분에 쿼터 글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실내에서의 개방감,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차량의 안정감이 한층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도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멋스럽다라는 느낌을 보면서 계속 받고 있고요. 특히 얇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언론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다름 아닌 이 범퍼 끝에 자리 잡은 램프 부분인데요. 이게 국내에서 주차 여건이 좋지 않은, 차를 움직이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차량 손상의 우려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유럽형으로 이 차가 수출이 될 때 과연 저 램프가 뒷범버 끝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실내 공간 못지않게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웬만한 중형차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깊고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에는 이렇게 펑크 수리 킷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쪽 디자인도 상당히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등급 높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윈도우 컨트롤이 운전석만 자동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또 장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준주경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시트 메모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그로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흠집도 잘 나고 오염이 많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난 반딱반딱거리는 느낌이 운전에 좀 방해가 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실내 공간은 확실히 넓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짜임새 있는 구조로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시트도 불편함 없이 굉장히 편안했고요. 특히 운전석 시트는 시트 포지션도 조금 낮은 편이라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가죽의 질감도 준중형급에서는 나쁘지 않고 시트의 쿠션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대시보드 디자인이 수평으로 안정감 있게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 차보다 약간 더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 넓고 크고 한 단계 더 윗급의 차량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이든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클러스터의 시인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가운데 있는 정보 표시창도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이나 클러스터에서는 전혀 아쉬운 점이 없고요. 버튼 시동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버튼 시동이 운전을 하면서 가려지기 쉬운데 저런 부분도 가려지지 않게 잘 위치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도 나쁘지 않고요. 정전식 터치이기 때문에 외산 차량보다 조금 더 조작이 편한 편이고, 인터페이스도 국내의 소비자들한테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상등이고 조금 작은 듯 하지만 그 공기량에는 별로 부족함이 없는 에어벤트도 있고요. 로터리 타입하고 푸시 타입 버튼이 혼합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공조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K3에서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무선 충전 시스템하고 별도의 수납 공간을 2단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아마 차량을 운행을 해보시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칭찬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사용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수납의 배려를 꼼꼼하게 잘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승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핸들의 열선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K3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 에코, 그 다음에 컴포트 세 가지만 선택이 되고,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려면 기어봉을 수동 위치로 놓으면은 스포츠 모드가 선택이 되는 좀 특이한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두 개가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앞쪽에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다양한 뭐 지갑이나 키라든가 이런 평상시에 사용 빈도가 높은 부분에 수납을 더 배치했고요. 뒷부분에 이제 컵홀더가 있는데 운행을 할 때 컵홀더 부분이 조금만 더 앞에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전반적인 실내 디자인, 소재 뭐 아쉬운 점이 없고요. 이 끝에 인위적으로 플라스틱에 스티치 흉내를 낸 부분은 저는 이거는 좀 안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안 해도 뭐 충분히 잘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그 제트 엔진을 형상화한 이 에어벤트도 잡소리도 없을 것 같고 조작해보면 굉장히 이렇게 탄력적으로 잘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좌석 공간입니다. 열선 시트를 갖추고 있는 점은 분명히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안장만 히팅이 됩니다. 등받이에는 히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역시 전륜구동 차량답게 레그룸도 넓고 에어벤트 갖추고 있고 안락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뒷좌석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장을 설명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쿼터 글라스가 여기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넓고 시야가 개방감이 좋은 시야가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고요. 헤드룸도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시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쿠션이 안락한 편이라서요. 장거리 여행을 할 때도 큰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운전석도 앉아보고 뭐 출장하고 스케줄이 맞아서 뒤에도 앉아보고 조수석도 앉아보고 다 앉아봤는데요. 전체적인 차량 시트는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3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뒤늦게 나온 모델만큼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집니다. 경쟁 차량인 아반떼나 크루즈에 비교했을 때도 외관의 디자인이나 뭐 실내의 디자인, 파워트레인도 저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GDI 140마력을 내는 GDI 엔진을 버리고 123마력에 15 정도의 토크를 내는 MPI 엔진 개량형이죠. MPI 엔진으로 다시 회귀를 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션이 CVT 미션을 채택하고 있는데 CVT 미션과 그 다음에 기존 방식의 MPI를 개량한 방식의 엔진과의 매칭이 상당히 좋습니다. CVT라고는 하지만 그 컨티뉴어스 C를 빼고 I를 붙여서 IVT라고 기아자동차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똑똑한 변속 타이밍, 똑똑한 미션의 판단력을 갖춘 그런 새로운 미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CVT의 그 특유의 약간 어벙벙한 느낌은 확실히 덜 나고요. 그 체결감이 굉장히 좋고 그냥 CVT라는 얘기를 안 하면 일반인 분들이 이게 CVT 미션인지 아니면은 그 기존의 미션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I 140마력이 아닌 120마력대의 파워를 내는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실용 구간에서의 그 엔진 출력이 부족하다거나 기존보다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느끼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띄고 있는데요. 맥퍼슨과 뒤에는 토션빔입니다. 토션빔에 대해서 그 국내 소비자분들이 좀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고속주행이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서스펜션 느낌은 단단하면서 잘 잡아준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시내 주행에서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 뒤에 후륜이 두 바퀴가 다 동시에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토션빔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요. 한쪽 바퀴씩 약간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가속 방지턱을 통과하게 되면 토션빔의 그 특유의 약간 통통거림, 조금 단단함에서 오는 통통거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 차량은 노블레스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비싼 차량이고 기본 차량 가격은 2220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몇 개 더하게 되면 2500만원이 훌쩍 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갖가지 그 고급 옵션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도 지금 크루즈로 세팅을 해보고 반자율 주행을 진행을 해보면 굉장히 매끄럽게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중형차, 대형 고급차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옵션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전보다, 그러니까 직전 세대 K3보다는 확실히 좋아졌고요. 아반떼보다도 좋은 것 같습니다. 크루즈가 개인적으로 소음하고 진동 부분을 잘 잡아준 것 같은데요. 거의 크루즈와 대동소이한 그 정도의 소음 진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VT 미션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연비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공인연비가 14km대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노블레스 차량으로 17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주행을 하더라도 11km, 12km 이상은 꾸준하게 지금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15km, 16km, 저는 지금 19.1km까지 짧은 구간이었지만 19.1까지, 최대 19.1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17km, 18km도 어렵지 않게 구경할 수 있는 연비라서 CVT 미션과 개량형 MPI 엔진의 매칭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경유 차량, 디젤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기아의 K3 신형이 선택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MDPS도 지금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3박 4일 정도 약 900km가량 운행을 해보고 나서 지금 그 느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승을 하는 동안에 MDPS의 특별한 이질감이라든가 좀 불안한 모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올림픽대로 구간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평균 연비는 17.1km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비는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준중형 가솔린 1.6L 준중형 가솔린 차량에 표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CVT 미션이라서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 쓰죠. 병맛 미션이다, 병맛이라는 표현을 간혹 쓰기도 하는데, 괜히 RPM이 혼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기아 단이 올라가는 느낌이 좀 약간 너무 소프트하게, 풀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좀 소프트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반응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거의 일반 미션에 가까운 단계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 기어들이 잘 물려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참고로 운전석이 조수석보다 조금 더 낮게 셋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조금 안정감 있으면서도 스포티한 주행도 아주 살짝 느낄 수 있게 시트 포지션이 조금 낮아진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벨트라인이 이렇게 낮은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룸밀러나 백밀러의 크기라든가 시야 확보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예쁘게 디자인된 핸들 덕분에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어떤 그 다이나믹한 느낌도 준중형급에서 2급에서는 부족하지도 차고 넘치지도 않는, 예, 딱 알맞는 정도의 세팅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처럼 급브레이크를 잡아봐도 상당히 안정감 있게 잘 잡아줍니다. 차체가 조금 단단해서 잘 받쳐주는 것도 분명히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일상에서 브레이크가 부족하다거나 불안하다는 느낌은 K3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풀 브레이킹을 한다거나 좀 차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을 때는, 예,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상에서 브레이크의 부족함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류 K3는 4가지 트림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렌디,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렇게 4가지를 갖추고 있고요. 트렌디는 1590만원, 노블레스는 2220만원까지 가격 레인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옵션을 몇 가지 더하게 되면 2500만원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옵션으로 선택에 어려움을 준다기보다는 20, 30대 주 타겟 고객인 20, 30대의 개성이 강한 그런 측면을 잘 기아자동차가 캐치를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3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저는 내외관 디자인, 그 다음에 실내의 구성, 뭐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가장 나중에 시장에 대비한 지금 현재 준중형 시장에 대비한 모델만큼 가장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출고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2만 명한테는 5년에 10만이든 워런티를 10년에 10만까지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외부 손상, 사이드 미러나 차체나 뭐 범퍼 파손에 대해서 100만원 한도까지 수리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개런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출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산 준중형이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승으로 기억을 하고요. 예, 주니TV에서 살펴본 K3 시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